안녕하세요. 권훈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이 있으면 거의 바로 꿈으로 그게 반영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 불안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고양이가 아팠던 거겠죠. 그리고 고양이라고 하니까 날 쳐다보네. 고양이가 어머 귀여워라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꿈에도 반영이 됐는데, 보통 어떤 꿈들을 꾸냐면 높은 곳에 재가 매달려 있거나, 안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바닥이 뻥 뚫려 있거나 뭐 그런 류. 뭐랄까요, 고소공포는 없지만 고소공포가 느껴지는 악몽류, 이쪽도 많이 꾸고요. 실제로 떨어지는 류 움찔움찔 유형의 악몽도 많이 꾸고요. 발을 크게 헛디뎌서 번쩍 일어난 그런 유형도 많이 꾸고, 어젯밤에는 어떤 꿈을 꿨냐면 어떤 원형의 탑이 있어요. 그 탑 외벽에 사람들이 다 매달려 있어. 그 외벽에 감겨있는 밧줄 같은 거를 붙잡고 그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람들을 구하겠다 해가지고 탑의 중간에 딱 붙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제 손을 잡으세요 이러면서 끌어올려. 그래서 희망찬 순간이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찰나에 갑자기 외부에서 제3자가 등장하면서 그 탑을 부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영웅의 등장, 희망차다 이러는 순간 그게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기대가 좌절되고 선택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꿈. 이게 다 마음이 불안해서거든요. 물론 막 잔혹하고 엄청 견디기 힘들고 가위 눌리는 것처럼 힘들고 그런 건 아니죠. 무의식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의식에도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날의 컨디션에도 반영이 되고 생각에도 영향을 끼치고 기분에도 영향을 끼치고. 기분 별로 안 좋거든요. 이렇게 뒤숭숭한 꿈 꾸고 나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니까 기분이 좋은 것도 또 이상하죠. 저는 보통 이렇게 뒤숭숭한 꿈을 꾸고 나면 일어나서 똑같이 씻고 이 닦고 고양이 밥 챙기고 그렇게 한 다음에 명상을 합니다. 또 명상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심리치료사 호르헤 부카이라는 분이 책에 썼던 나무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뒤숭숭한 악몽을 꾸는 것 같은 삶을 계속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라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나무꾼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목재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나무꾼이 있었다. 월급도 괜찮은 편이었고 근무 환경도 매력적이어서 나무꾼은 회사에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첫째 날 나무꾼은 감독관에게서 도끼를 넘겨받았고 숲의 한 구역을 벌목하도록 배정받았다. 나무꾼은 열정적으로 작업에 임했다. 그리하여 단 하루 만에 18그루의 나무를 베었다.
대단하구먼. 감독관이 감탄했다. 계속 열심히 하게나. 칭찬에 고무된 나무꾼은 다음 날에는 더 나은 결과를 얻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숲으로 갔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15그루 이상은 베지 못했다. 그는 어제 너무 과로했던 모양이야 라고 생각했고 그날은 해가 지자마자 잠들기로 했다. 다음 날 그는 꼭 18그루의 기록을 뛰어넘기로 하고 새벽에 일어났다. 하지만 중간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음 날에는 7그루밖에 자르지 못했고 그 다음 날에는 5그루를 마지막 날에는 온종일 씨름했지만 겨우 2그루밖에 자르지 못했다. 감독관에게서 질책을 들을까 걱정한 나무꾼은 그간의 일을 설명하며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일했다고 변명했다. 감독관이 나무꾼에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도끼날을 간 적이 언제요? 도끼날을 간다고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나무를 자르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완전 나잖아 싶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생각나는구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끼날을 갈아야 돼요. 도끼날을 갈지 않으면 점점 더 뒤숭숭한 꿈을 꾸고 점점 더 피곤해지고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과 고민과 온갖 찜찜무리한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을 점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명상도 좋은데 명상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몸을 이완하고 생각을 유연하게 만드는 도끼날을 가는 어떤 한 포인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번 갈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첫날 열심히 했던 것처럼 성과가 나든 나지 않든 아무리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해도 2그루밖에 베지 못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건 분명한 거죠. 충치가 생긴 뒤에 양치를 열심히 하는 것도 소용없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너무 커진 뒤에 이걸 어떻게 줄여보겠다고 갑자기 극단적으로 쉬거나 극단적으로 놀거나 그런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닐 겁니다. 도끼날이 너무 무뎌지기 전에 충치가 생기기 전에 이 이완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잘 가져줘야 돼요. 정신을 이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고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자기 전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자다가 중간에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울 때도 쓰고요. 아침에 명상을 할 때도 부분적으로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발부터 시작합니다. 왼쪽 오른쪽 다 따로 해요. 왼쪽부터 한다고 생각하면 왼쪽 발목에 힘을 잔뜩 주면서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요. 그러니까 플렉스 동작을 하는 거죠. 뭔지 아시죠? 발끝을 몸쪽으로 쭉 당기면서 꽉 힘을 줘요. 그리고 한 5초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후에는 힘을 탁 풀어요. 그리고 오른쪽 합니다. 똑같이 발목을 꺾어서 발가락이 몸쪽을 바라보게 만든 다음에 유지했다가 탁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아리에 힘을 빡 주고 홀드했다가 탁 풀어주고, 오른쪽 똑같이 하고, 그리고 왼쪽 주먹을 쥐어요. 주먹을 꽉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꽉 쥐고 유지했다가 탁 힘을 풀어요. 오른손도 똑같이 꽉 쥐었다가 풀고요. 어깨를 으쓱 했다가 탁 풀고요. 엉덩이를 꽉 조였다가 탁 풀고요. 얼굴을 잔뜩 구겼다가 탁 힘을 풀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대로 이완을 느끼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몸의 하나의 이 부위별로 따로 정신을 집중하는 것도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긴장을 극도로 준 다음에 이완을 하게 되면 그 이완을 인식하게 돼요. 그냥 이완되어 있는지 긴장되어 있는지 우리는 인식을 못 하거든요. 평소에는요.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긴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완을 하면 편안한 그 이완의 맛을 음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몸이 어디에 긴장이 남아있나 눈을 감고 잘 느껴보면 묘하게 긴장이 남아있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위를 찾아내는 것도 이 근육 이완법의 일부예요. 찾아내서 만약에 갑자기 약간 왼쪽 어깨에 긴장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어깨를 하는 거예요. 으쓱 해서 힘을 잔뜩 줬다가 풀어보고, 아직 긴장이 남아있는 곳은 또 어디인가. 미간을 내가 찌푸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다시 얼굴을 빡 구겼다가 탁 놓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육이 풀어지면서 만들어내는 그 편안함이, 이거지. 이게 이완이지. 이게 편안함이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가 긴장되어 있고 어디가 편안한지를 알게 되고 편안한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잠을 더 잘 잘 수 있겠죠. 꿈도 안 꾸고 자게 될지도 모르죠. 물론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면 불안을 낮추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건 효과가 보장된 방법이니까 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그냥 자기 전에 이거 기억해 두셨다가 해보셔도 되고, 그리고 유튜브에 아마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점진적 근육이완법 검색하면 아마 뭔가 좋은 노래 깔고 나레이션으로 지도해주는 그런 영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보시고, 좀 요새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땠는지 댓글로 알려주셔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딘 도끼날로 힘들게 지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과연 정말로 도끼날을 갈 시간이 하나도 없는지, 그 정도로 바쁜지 한번 되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잘 취해주는, 나를 잘 아껴주는 그런 사람을 향해 더 다가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권훈이었습니다.